안녕하세요. 국가대표 트레이너 기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집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며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대해서 간략하고 알기 쉽게 기선생이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 물집이 있을 수 있겠죠. 통증이 수반하지 않는 물집은 자연적인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놔두면은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굳이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터지지 않는 물질은 부풀어 오른 피부가 감염증을 방지해주는 보호층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이틀 정도가 지나면 신체가 자체적으로 물질 내부의 체액을 다시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그 물집이 자연적으로 아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집의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방치의 감염증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이 통증을 수반하는 물집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들은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집을 터뜨리지 말라고 권장하지만, 이렇게 통증이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물집을 빨리 터뜨려서 통증을 빨리 해소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의 예를 들게요. 마라톤 선수가 당장 내일 시합을 뛰어야 돼요. 근데 물집이 막 많이 생겨서 시합을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그 물집을 응급처치를 해서 통증을 없애줌으로써 빨리 시합에 차질 없이 경기 수행력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듯 통증을 수반하는 물집 같은 경우에는 물집을 터뜨려서 빨리 시합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경우에 첫 번째로 그 부위를 깨끗하게 비눗물로 씻어서 줌으로써 주변의 오염, 먼지, 노폐물들을 깨끗이 오염 물질들을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그 소독할 바늘이 있겠죠. 그 물집을 이제 뚫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체액을 뽑으려면 그 바늘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늘을 소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늘을 소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알코올로 닦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뜨거운 물로 이렇게 오랫동안 담궈놨다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빛날 때까지 불로 데워서 이렇게 가열해서 바늘을 소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듯 소독을 해주고, 세 번째로 물집 터뜨리기입니다. 소독한 바늘로 물줄의 가장자리를 몇 군데 뚫어서 구멍을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즈나 티슈를 사용해 부드럽게 물집에 압박을 가하여서 체액을 빼내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진행한 뒤에 남은 물집 피부를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늘어난 피부가 이 감염증을 막아주는 보호층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항균 연고 바르기. 체액을 다 빼낸 뒤에는 물집 위에 항균 연고나 크림을 발라주도록 합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비시트라신, 폴리믹신 B 등의 항균 연고면 충분히 그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고를 바르면 물집 주위의 균을 제거해 줌으로써 감염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반창고가 물집 피부에 심하게 달라붙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함으로써 반창고 또는 거즈로 느슨하게 물집을 가려줍니다. 연고를 바른 뒤에는 거즈나 반창고, 개를 사용해 체액을 빼낸 물집을 덮어주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구멍난 물질의 박테리아 또는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시로 감염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창고를 갈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점을 좀 기억하시고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죽은 피부를 잘라낸 뒤에 다시 반창고 붙이기입니다. 2, 3일 정도가 지나면 반창고를 떼어낸 후에 소독하고 소독한 가위로 물집을 짜낸 다음에 죽은 피부를 잘라내도록 합니다. 다만 아직 붙어있는 피부를 굳이 뜯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피부를 잘라낸 이후에는 다시 해당 부위를 세척을 하고 항균 연고를 발라주고 다시 깨끗한 반창고로 가려주도록 합니다. 그 후 3일에서 7일 정도면 물집이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염증의 징후가 그렇게 한 후에도 보인다면 병원에 가기를 권장합니다. 물집을 터뜨린 뒤에도 감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염증을 피하도록 했는데도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가서 감염증 제거를 위해 국소 항생제 연고나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감염증이 예방할 수 있게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일단 감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피부가 붉게 변하고 또는 고름이 나오고 피부가 뜨거워지면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의한 뒤 처방받기를 권장합니다. 물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첫 번째, 잘 맞는 신발 신기입니다. 사이즈가 꽉 낀다던가 또는 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경우 오히려 이런 물집을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나한테 잘 맞는 신발과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음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양발 신기입니다. 양발도 물집 예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발은 습기를 최소화시키고 마찰을 줄여줍니다. 다만 면 양발 대신 좀 더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나일론 양발을 되도록이면 신도록 하는 게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발의 습기를 제거를 해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마찰을 줄여주는 제품을 사용하기입니다. 걷거나 달리기 하기 전에 바르거나 또는 뿌려서 그 습기를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제품들을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발 파우더의 경우 양발 안쪽에 뿌려서 신으면 발을 건조하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는 신발과 양말에 그 피부와 마찰열을 일으키지 않고 더 이렇게 잘 미끄러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마찰을 줄여주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도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마찰용 패드가 있겠죠. 하이힐을 신는다던가 여자들 같은 경우 또는 그 부위에 마찰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패드를 붙여줌으로써 또한 이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물집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기 쉽게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상 기 선생이었습니다.